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민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날 착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교신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똑바로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반세기 만에 다시 달에 도달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어서 다음 브리핑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중남미 생산 거점인 브라질을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만나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브라질 정부 정책에 맞춰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이 일제히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DB손해보험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21%나 감소한 가운데 삼성화재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업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은 백선혜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등락을 보이면서 현재는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 어제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알테오젠을 필두로 제약바이오 관련주 강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속에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을 바라보면서 굿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오늘의 굿뉴스 어떤 부분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엔비디아 열풍에 따른 S&P가 또 이제 나스닥과 또 고공행진을 했다라는 뉴스를 들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로 인해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3%가 올랐고 지수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큰 이슈가 AI 반도체와 PBR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가의 반영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가이던스나 기타 다른 이제 업체들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런 AI 반도체 쪽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 기대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예비 수요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금을 받고 이제 납품을 하지 않은 그 지수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여전히 좀 반도체는 뜨거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 쪽의 강세를 보이면 지수의 상단을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약간의 좀 이제 저 PBR 관련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냥 보통 이상의 결과만 나오더라도 사실 반도체 발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굿뉴스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의 굿뉴스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 가져와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 어떤 부분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알테오젠 관련된 기사를 굿뉴스로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어요. 물론 당연히 굿뉴스기 때문에 주가 많이 갭 떠서 지금 시세도 오늘 많이 줬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기존에 이제 그 머크사와의 계약이 이제 연장이 된다 이런 이슈로 작년 8월부터 이제 주가 좀 등락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나왔던 종목이었고 어저께 이제 계약권 관련해서 재계약이 이제 또 정정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그 내용이 이제 기존의 어떤 계약을 이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독점권으로 이렇게 계약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독점 계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계약금도 상향해서 좀 추가로 더 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일스톤 해서 한 4천억 정도 그것도 이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였죠. 근데 이제 세론으로 이제 재료 노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걸로 이제 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종가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향후 어떤 라이센스 아웃한 기술력 요 부분이 뭔가 이제 머크사에게는 독점으로 계약할 만큼의 뭔가 실효성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요 완제품이 팔렸을 경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요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걸 이제 군 뉴스로 뽑은 이유는 뭔가 어떤 그 제약바이오단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오래 했고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 그다음에 향후 실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뭐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들 대부분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이 없으면 주가 상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그동안에 하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알테오젠의 그 계약 관련된 그런 뉴스를 굿뉴스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알테오젠의 MSD 독점 계약에 대한 굿뉴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의 배드뉴스는 어떤 부분 가져오셨을까요? 배드뉴스. 배드뉴스는 사실 좀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딱히 뭐 굳이 좀 찾자라면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뉴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배드 뉴스로 좀 뽑아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어제 나스닥이 거의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배드 뉴스가 아니었다라는 걸로 좀 판명이 났기 때문에 뭐 일단 향후 나오는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더 팔로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끈을 완전히 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배드 뉴스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딱히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배드 뉴스로 작용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굳이 꼽자라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과 오늘의 시장의 배드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배드뉴스 어떤 쪽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죠.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굿뉴스예요. 굿뉴스인데 이제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인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1월 CPI나 PPI가 또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추세를 확인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FOMC 회의록을 보시더라도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PPI가 좋다라는 것은 뭐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용도 강하고 경기도 너무 강하다.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6월 달까지 패드워치의 비율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벌써 7월 달로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처음에 바라보고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6번인데 6월 달부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시장이 5회로 줄이긴 했지만 5회로 줄여도
거의 매달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금리 인하의 그런 시각과 연준이 바라보고 있던 시각이 완전 괴리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엔비디아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일단 일부 가려지긴 했지만 뭐 다음 주 넘어가서부터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투심적인 센티적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뉴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굿뉴스지만 배드뉴스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제조업 경기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 점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급등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 급등주 코스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센디오입니다. 연예기획사 아센디오는 초전도체 관련 내용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서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리츠 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 발표에 9%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제약입니다. 피나스테리드 고지혈증 효과 연구 결과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7%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셈입니다. 상장 첫날 9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에이트입니다. 역시나 상장 첫날 4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다보링크 2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 24%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베셀도 2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베셀이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좀 전에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AGI라는 부분이 하나의 이제 그 AI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서의 새로운 뭐 테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HBM3의 상승을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CXL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또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 이제는 뭐 새로운 또 반도체죠.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뭐 AGI 이쪽으로의 테마가 좀 형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셀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UAM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전일 뭐 AGI 이슈를 달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오늘 또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될 거다라고는 어떤 기사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팹리스 관련 쪽에 뭐 다른 기업들 뭐 신고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을 이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 AGI라는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네페사크가 이제 대장주인 상황인데,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걸렸기 때문에 2등주, 3등주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저도 AI 관련 줍니다 하고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테마에 편성하는 손을 드는 모습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어떤 테마 스토리, AGI라는 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주가 상승에 괜찮은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지금 좀 음모론적으로 본다라면 세력들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도체 AI라는 키워드에서 우리 하드웨어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 AGI라는 요 테마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베셀을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베셀까지 살펴봤는데요. 반도체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AGI 이 부분에 관심 있게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아센디오나 이제 다보링크 같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매매를 많이 해오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바이오나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사업적인 영역에 굉장히
영화성이 없는데 갑자기 진출한다고 해서 막 주가 급등했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이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갑자기 2차 전지에 나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생뚱맞게 그냥 제조를 하는 회사가 갑자기 바이오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고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항상 핫한 주제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다 최대 주주가 좀 매도를 해주면서 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이제 아센디오로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초전도체가 불을 뿜어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도 지수가 좀 나름대로 하방을 견조하게 다지고는 있지만 사실 아센디오가 기업 발표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차익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변동성이 정말 생기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초돈도체라는 게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렇게 새로운 게 붙어주면서 신규 수급이 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여기로 옮겨가면서 좀 수급에 이탈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뭐 장중에 신성델타테크나 이런 쪽도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오늘 고점 찍고 나서 다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에 대한 전환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럼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관점을 볼 수 있고 이쪽이 무너지게 됐을 때 시가총액 지금 10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지 않나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보 링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는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가 개최가 됩니다. CES와 함께 글로벌 IT 업계 전시회 양대 산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CES에 비해서는 다소 흥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잠잠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런 MWC에 대해서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MWC가 다가오면 약간 6G 관련 주들 조금 움직임이 나오려나 하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도 AI를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CES에서 그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VR이나 XR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 좀 크게 됐던 부분과 좀 캐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상이 앞으로 향후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초지연 그다음에 뭐 모든 게 사물 인터넷 얘기 이런 거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키워드, 뭐 식상함이 없는 뭔가 재료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좀 이 뭐 MWC는 별 영향을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그 뭐 S24도 뭐 그 전에 이미 발표를 했고 애플은 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끝나지 않겠나. 그래도 6G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MWC에 대한 의견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네. 이번 MWC의 최대 핫두가 AI라는데 이 AI 반도체, 그러면 뉴로모픽 이쪽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네, 뭐 충분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뭐 이미 한번 또 시세가 분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일단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MWC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저궤도 위성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부품사들에서의 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5월달에 우주항공청도 있기 때문에 분명 뭐 5G, 6G 결국엔 저궤도 위성도 같이 끼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뭐 상당히 잘 되고 이미 스타링크가 굉장히 좀 작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분명 수급의 확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뭐 5G, 6G 이미 좀 최근에 움직임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조금 더 이런 뉴로모픽에다가 붙인다라고 한다면 저궤도 위성 쪽을 좀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적에도 위성 쪽을 같이 보자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또 배당 소득세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배당이 소득이 높은 보험, 은행주 오늘 굉장히 좀 높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 보험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하죠. 기말 배당과 이제 분기 배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뭐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배당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배당 락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그 배당을 받는 대신에 그만큼 주가가 평가 가치가 내려가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15.4% 배당 소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 봤을 땐 사실 조금 더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에 대해서 연관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그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지주여도 PF 쪽이 굉장히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가 되는 것은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워낙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하고 고배당주가 좀 몰려 있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밸류업에서 뭔가 좋은 이벤트가 터지면 특히나 제가 봤을 땐 분리과세 부분이 됐을 때가 정말 이제 배당주들의 이 훈풍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종합과세로 빠집니다. 근데 이게 분리과세로 빠지게 되면 얘기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변동수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좋은 방향으로 변동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되면 뭐 은행 보험주 잡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까지 좀 강력한 정책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저 PBR 관련된 이슈에서 말씀을 드려서 삼성물산, 뭐 KCC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LG화학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보유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자회사들의 이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나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5년 내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이미 얘기했고 소각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금융주 쪽에서는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시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전부터 주주 환원 정책에서 정말 강하게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종목 안에서도 단순히 이제 정책발로 올라온 종목군들 말고 그 이전부터 계속적인 환원을 강력하게 하거나 배당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SK텔레콤과 KT의 주가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SK텔레콤은 거의 80%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목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들의 주주 재원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서는 KT나 기타 쪽은 아직도 좀 룸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많이 잘 해주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또 룸이 적은 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모멘텀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보시면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온 것이 아닌가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주 안에서 메리츠 금융지주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보험, 은행주 어떻게 보실까요? 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약간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왔었는데 뭔가 시세의 변동성이 좀 더 커졌다. 그리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 요거는 일단 어떤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발표 나오는 거에 대한 약간 세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세금 분리과세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우리가 큰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썩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 배당 이후에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수급적인 동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 했을 때는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 뭐 일본의 케이스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올랐던 걸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 있지 않겠나. 다만 주의할 점은
PF 리스크 그게 이제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최근에 뭐 상승 흐름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노출돼 있는 악재고 그에 따른 뭐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들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PF 문제가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가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PF 리스크에 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어제도 굉장히 강한 탄력 보였거든요. 네. 오늘도 굉장히 강한 오름세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좀 기존에 강했던 쪽들은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차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AGI라든지 MUF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뒤늦게 이제 또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분출되거나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약간 회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시스템 반도체가 뭐 정말 엄청나게 뭔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순환매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가지고 계신 이런 그 바라보고 계셨던 종목이 생각보다 차익이 너무 많이 나온다.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만약에 좀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눌린다거나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좀 이런 급락이 나오는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변동폭이 좀 컸었던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이런 일부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 뭐 온센서, 온디바이스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그 한 번씩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가격의 탄력도가 수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눌렸다라고 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 밴드 잡으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론 그 기존은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차익이 나오면 이제 그 전략을 회수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전략으로 충분히 쫓아가시면 다시 한번 순환매 돌아가면서 본인의 종목군들이 또 빛을 받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겁니다. 한동안은 이 반도체 쪽은 기세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목이 순서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미국만큼은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상에서도 그렇고 네, 역시나 엔비디아 이쪽도 강하고요. 미국의 반도체에 비해서 국내 반도체 아직은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 대장인 삼성전자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좀 저희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저는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모아두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삼성전자를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 AI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떠나서 큰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대한민국을 산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동향에서의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가격단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는 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을 좀 비교해서 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못나서 엔비디아보다 좀 못나서 못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 50%를 차지할 거고 엔비디아는 뭐 거의 독과점적인 그런 AI 관련된 칩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보니까 뭐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 세계 자금이 쏠리는 미국장과 한국장의 뭐 제한적인 수급 이 부분에 따라서 뭐 한국이 조금 더 못 가는 부분들은 있으나 추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고 글로벌 경기의 어떤
회복세 이런 국면으로 갔을 때는 지금 현재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다 좋은 실적으로 이렇게 화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올해 사실 들어서 이제 뭐 주도주로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반도체 섹터 주도주로서의 힘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삼성전자 말고 오늘 SK하이닉스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다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아쉽긴 하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엔비디아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그냥 홀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결국엔 하이닉스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단에 이제 하이닉스 향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 쪽이 치고 나가고 있고 점유율도 높고 뭐 또 HBM 또 추가적인 신제품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국내에서 어쨌든 좀 삼성전자를 제치고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좀 주목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본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을 때 하이닉스는 5%대, 6%대 급등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잘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걸로 이미 또 판가름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 하이닉스도 같이 쫓아갈 수 있는 국면인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AI 반도체가 과연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시장 조사 기관에서 보시면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어요. 30%에서 40%가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좀 실적이나 뭐 빅그로스를 좀 찾아보면은 예상치보다 거의 10% 이상 히트를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도 전망치를 높게 잡아서 이게 될까 싶었는데 요거보다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이고 출하 대기하는 이런 제품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이 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HBM 쪽만 너무 지켜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재고 조정이 나오면서 디램 가격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고를 메우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반도체 업턴이 나오려는 얘기는 거의 싹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엔 HBM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아직은 차지하는 규모는 작죠.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성장 동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전반적인 업턴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사양 산업이 아니라 진짜 성장 산업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뭐 너무 긍정적이고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좀 후발로 정말 지금 아직까지 나는 반도체 한 번도 안 담았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향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또 시장에서 나눠져 있거든요. SK향, 삼성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향 붙어 있는 쪽은 대부분 또 급등이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높은 쪽보다는 위치에너지 쪽이 낮은 쪽을 잡아야 상방룸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 성장 산업으로 보고 삼성전자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쪽 살펴봤는데요. 오늘 앞서서 알테오젠도 알아봤죠. 오늘 제약바이오 쪽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후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멀어졌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제 지난주 화요일 제가 이 방송 출연했을 때 그때 시장에서 상승 섹터 중에 하나가 의약품, 뭐 제약, 바이오 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알테오젠의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부각을 좀 크게 받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뭐 EDGC라고 해서 뭐 최근에 동전주긴 한데 최근에 좀 동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뭐 그래서 움직였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AI 유전체 뭐 혁신 뭐 하겠다 해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뭐 항암제라든지 뭐 진단키트라든지 다양한 이 AI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먹을거리 이쪽으로의
시장의 시선이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나 뭐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HLB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월달에 미국에 이제 암학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주로서의 새롭게 이제 그동안 뭐 한 2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이쪽 어떻게 살펴보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물론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저는 오히려 좀 물론 지금 움직이는 쪽도 굵직한 대형 바이오이긴 해요. 근데 조금 더 큰 쪽,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뭐 유한양행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저는 통상적으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좀 소형 바이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문제로 항상 문제가 생기면서 거래 정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소형 바이오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뭐 물론 돈을 빌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크게 증설하고 뭐 좀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R&D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 이런 매출도 나오고 파이프라인이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삼바 같은 경우는 뭐 CDMO 쪽에서 대장이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실적도 나오고 파이프라인도 있고 이벤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물론 셀트리온을 접근하시려면은 셀트리온 제약 합병 끝날 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안 오른다라는 걸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합병이 전부 다 됐을 때, 이 빅파마가 됐을 때의 기대감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모아가기에는 나쁘지가 않다. 뭐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합병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전 직전 고점을 강하게 뚫긴 좀 쉽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뭐 상방 룸도 좀 꽤 남아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을 모았을 때 뭐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바이오시밀러가 또 터져주게 된다면 완전 지평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대형 바이오 쪽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소형 바이오 쪽보다는 대형 바이오 쪽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초전도체 3월 화케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센디오 등 최근 들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님, 초전도체 쪽 어떻게 보실까요? 초전도체 진짜 저항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뭐 화장품이 대세일 때는 화장품 신사업 나오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대세일 때는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일 때는 모바일 게임 회사 신사업으로 많이 나왔었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하나의 또 시대의 또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건 그냥 일정주 관련해서 어떤 수급 쏠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면 여기에 대한 소강 상태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적으로 뭐 대장주격인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CCS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부러지는 그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변동성 크고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뭐 매매는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꺼져가는 불빛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후발주로서 지금 아센디오라든지 그냥 신사업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거, 사실 연초 되면 주총 뭐 하고 이런 그 신사업 추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종목들이 시총 작은 단에서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제 고점에 잘못 물리시면, 손절을 잘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물리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또 고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대표님께서는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2시 28분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원픽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먼저 어떤 섹터에서 원픽 섹터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 원픽 섹터는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의료 장비, 제약 바이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왜 시장을 봤을 때 주도하는 섹터가 반도체인데 그 예전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요새 이런 거 좀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북한이 뭐 미사일도 ICBM도 좀 쏘고 해가지고 CBM으로 이렇게 좀 간추려 봤는데요. C는 이제 칩이고 반도체나 뭐 이런 거, B는 바이오, 밸류, 그 다음에 뭐 그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M은 밀리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바이오 섹터 내에서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 다양하게 있지만 이번에는 암을 일단 발견을 해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 발견할 수 있는 기업 지노믹트리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그 방광암 진단 키트에 대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이 날 계획이 이렇게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방광암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게 혁신 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LDT를 미국 FDA로부터 부여를 받아서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이제 방광암 진단 키트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암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소변으로 이 바이오 마크를 통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경쟁 업체들이 뉴질랜드 회사 뭐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의 그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보험에서 보험 코드가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노믹트리가 보험 코드 이제 적용이 되고 FDA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는 유일한 이 방광암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미죠. 미국 지역에서의 이 방광암은 이게 5번째로 흔한 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변에 피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 검사를 하게 되거나 어떤 증상으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시장 규모가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한 4천억에서 크게는 4조 5천억. 최근에 나온 기사 보면 뭐 3조 5천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3조짜리 시장이라고 했을 때 지노믹트리 거의 독과점적인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이 30조 이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3조짜리 시장을 호로로 짭짭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저점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뭐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달에 이제 뭐 암학회 뭐 그런 데서의 또 이야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종가쯤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을 조금 굉장히 러프하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뭐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 4만 원이 이제 2018년도의 고점이거든요. 그 가격단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 그리고 그런 현실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4만 원 1차 잡으시고 그 이상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탈이 나왔을 때, 저점 이탈이 나왔을 때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뭐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사실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17,500원 정도 좀 러프하게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손절가 내에서의 조정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지노믹트리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17,500원 이렇게 가져와 주셨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반도체에서 좀 선택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도 이제 좀 삼성전자 향을 좀 봐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안에서의 좀 종목을 골라왔는데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도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가 좀 일부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면서 좀 주가가 눌림 현상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습식 세정을 좀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TSV 그 공정에서 이제 이 세정 공정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관련 공정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주요 고객사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주요 고객사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삼성향 매출 비중이 조금 높고 그다음에 반도체 습식 매출 비중이 무려 70%나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혜가 나타난다면 뭐 제우스가 그쪽 관련해서는 좀 대장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실적 같은 경우는 중국 자회사에서의 좀 부담감들이 일부 있었던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연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일부 부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올해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후공정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추가가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고객사를 바탕으로 지금 매출 규모가 한 750억에서 한 800억 사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매출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향 관련된 이제 또 추가적인 아이템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는가에 대한 또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이 붙어주고 북미향 지역에서의 추가 고객사들의 이런 제품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사실 AI 반도체가 좋아지게 되면 저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 이제 로봇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적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커피에 더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의료용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충분히 제우스가 좀 특히나 뇌 쪽 이런 쪽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들도 터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중 좀 불을 뿜다가 아무래도 오일선과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뭐 너무 짧게 보시려는 분들은 오늘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22,000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지만 지금 이런 반도체의 추세라면은 저는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상방에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해당 라인 뚫어주게 됐을 때 신고가 라인이 또 열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적은 거래량으로도 좀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7,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해당 가격으로 설정한 이유가 이전에 좀 고가를 찍었다가 이탈이 되는 좀 중요한 라인이 17,000원대였고요. 이번에도 해당 라인을 돌파를 할 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통해서 좀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 고가를 찍고 눌릴 때도 해당 가격대 부분에서 좀 강력한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깨진다라고 한다면 단기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반드시 최소한 비중 조절이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의 원픽 종목으로 제우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오늘의 마감 전략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포지션에 대한 변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부 좀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규모로 들어온 수급이 전혀 나가지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월요일에 있는 밸류업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일부 하락하더라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너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부분들. 보통 이렇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괴리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오고 특징 테마주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고점에서 차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좀 투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되 그 선택을 이제 월요일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마감에는 그냥 이제 종목군들을 두시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를 먼저 고민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대표님도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시세를 시원하게 뽑아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을 또 벗겨내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지금은 어떤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좀 쏠리는 현상에서 또 골고루 퍼지는 시점도 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내가 가지지 않은 종목들이 상승함에 따른 어떤 포모 현상 이런 것들 좀 겪으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종목들도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해뜰 날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에 어떤 큰 문제가 없다라면 잘 버텨내시고 좋은 시장 이렇게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시장을 좀 즐겨보자고 이렇게 전략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뤘던 내용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 중소형주 공략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살펴봤고요. 이어서 초전도체 테마 후발주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에 유의해보자라고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위기 반전 노리는 제약바이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